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다 부질없구나. 다 정리하고 가야지. 나이가 들면 존재보다 자리가 먼저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72세 김정호. 저는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이미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제 자리는 끝이었습니다. 대화에서 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결정에서 제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 택시비만 손에 쥐어뒀습니다. 집을 고칠 때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딸이 집을 샀을 때 저는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조용히 그날 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새벽 5시에 통장을 4개로 나눴습니다. 봉투에 가족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하지만 제 계획은 예상보다 빨리 발각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72세 김정호는 그날 아침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장 안내 책자였습니다. 몇 년 전 누군가의 장례식에 갔다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정호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1면, 2면, 3면,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창 밖으로 해가 떴습니다. 6시 40분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침 드실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예,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 첫 대화였습니다. 7시 10분, 큰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늦어요. 회식 있어요. 민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민수는 정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7시 25분, 며느리와 손주가 나왔습니다. 식탁이 꽉 찼습니다. 정호의 자리는 끝자리였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랬습니다. 준호야, 빨리 먹어. 학원 늦어. 며느리가 손주를 재촉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손주가 인사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는 벌써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나간 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볼륨을 낮췄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좀 줄여주세요. 시끄러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볼륨을 한 칸 더 내렸습니다. 오전 10시 둘째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올 수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 아빠랑 같이 갈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정호를 봤습니다. 수진이네, 가자네요. 예,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주말, 정호는 수진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혼자 갔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쉬세요. 편하게. 수진이 그렇게 말했다고 아내가 전했습니다. 저녁 6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에 반찬이 놓였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생선. 정호 앞에만 국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식탁 반대편에 몰려 있었습니다. 반찬 좀 주세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접시를 건넸습니다. 말없이 정호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주 학원 이야기, 며느리 회사 이야기, 민수 승진 이야기. 정호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정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도장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 책자가 있었습니다. 정호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왜 그날 밤 혼자 통장과 장례식장 책자를 꺼내 들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식탁을 닦았습니다. 신문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컵을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7시 민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일어났어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릎이 좀. 정형외과 예약했어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내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시간 내서 모시고 갈게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민수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타세요, 아버지. 정호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민수는 운전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 전화였습니다. 통화는 병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민수는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진료 끝나면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민수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민수는 정호 손에 돈을 쥐어주고 나갔습니다. 정호는 혼자 진료를 받았습니다. 혼자 약을 받았습니다.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걷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정호는 그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어땠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이 아프지 않으시죠? 예. 대화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참, 이번 주말에 거실 도배할 거예요. 도배, 아내가 되물었습니다. 네, 벽지 오래됐잖아요. 업체 이미 예약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아니에요, 아버지. 이미 다 됐어요. 아버지는 그냥 쉬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 사진이었습니다. 드디어 계약했어요. 다음 달 입주해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축하해.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줘. 며느리도 답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우리도 도와줄게요. 정호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계약하는지, 어디에 집을 보러 가는지, 어떤 집인지. 그날 저녁 민수가 또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 건강보험 갱신하셔야 하는데 제가 처리할게요. 서류 복잡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온라인으로 해야 해서 어려워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 보험인데, 아버지,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조용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책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왜 다음 날 오래된 서랍을 열기 시작했을까요? 정호는 수첩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수진, 아내, 손주, 한 명씩 적었습니다. 이름 옆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장례 비용. 새벽 5시에 정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9시에 열었습니다. 정호는 8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대기표를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9시 정각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정호는 창구로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해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확인만 하려고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잔액은 1230만 원입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할 이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몇 건으로 하시겠어요? 네, 건이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작성했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금액을 적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4번 나눴습니다. 은행을 나와 정호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보험회사였습니다. 생명보험 수령인 변경하러 왔습니다. 정호가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수령인은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누구로 바꾸시겠어요? 자녀들로 분할해 주세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정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했어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보험, 증서,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연금, 서류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네 개였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 민수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 수진이라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봉투에 손주라고 적었습니다. 서류를 나눠 담았습니다. 천천히. 저녁 식탁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산책 자주 다니시네요. 그냥 좀 걷고 싶어서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건강에도 좋고. 민수가 웃었습니다. 정호는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그날 밤 정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요양원 상담, 전화. 여러 번호가 나왔습니다. 정호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1.0.1. 마지막 숫자를 누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정호는 화면을 봤습니다. 통화 버튼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누르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 다시 적었습니다. 찜이 되기 전에. 그리고 맨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혼자 떠나기 전에. 다음 날 정호는 또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은행이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하려고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만기 전인데 괜찮으세요? 이자가 깎여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정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호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웃는 정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수진의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정호는 한참 사진을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잠깐.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상해요. 매일 나가시고 산책이에요. 산책을 그렇게 자주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정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민수, 수진, 아내, 손주,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찜이 되기 전에, 혼자 떠나기 전에. 그 문장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아침이 되면 누군가 볼 수 있는 곳에. 그는 왜 수첩을 그곳에 두고 갔을까요? 아침이었습니다. 정호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민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집에 계세요. 왜요? 수리 기사가 와요. 보일러 점검. 민수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나갔습니다. 오전 10시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1시간 후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걸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호는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왜 왔어? 엄마 안 계세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네.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장 보러 갔어.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진이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을 지나 정호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멈췄습니다. 방 안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가까이 갔습니다.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장례 비용. 수진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 아래 더 읽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짐이 되기 전에, 혼자 떠나기 전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민수, 수진, 엄마, 준호. 수진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열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보험 서류가 나왔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돌아봤습니다. 그건 방에 이게 왜 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수진이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은 수첩을 들었습니다. 장례 비용이요? 짐이 되기 전에, 혼자 떠나기 전에. 수진이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정리한 거야. 정호가 말했습니다. 정리요? 이게 정리예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요양원이요? 아니면. 수진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왔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수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글을 읽었습니다. 장례 비용. 아직 살아있을 때, 짐이 되기 전에, 혼자 떠나기 전에.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보험 수령인도 바꾸고. 이건 대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정리한 거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정리. 대체 왜요? 필요해서요. 무슨 필요 때문에 이런 걸 해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봉투들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첩도 놓여 있었습니다. 형, 이게 뭐야? 수진이 민수에게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받아 들었습니다. 장례 비용이라는 글자를 봤습니다. 혼자 떠나기 전에라는 글자를 봤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보험, 수령인 변경 서류를 봤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정호를 봤습니다. 왜 이런 걸 하신 거예요? 이건. 민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하세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한테 짐이잖아. 정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병원 갈 때도 나 혼자 오라 그랬어. 집 고칠 때도 내 의견은 안 물어봤어. 수진이네 집 볼 때도 나는 없었어. 내 보험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 정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편하시라고, 편하라고. 정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호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편한 게 아니야. 나는 빠진 거야. 너희 삶에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묻지 않아. 아무것도. 그냥 알려주기만 해. 아버지는 쉬세요. 아버지는 편하게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배려야? 그건 무시야.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벌써 지운 거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죽은 게 아니야.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멈췄습니다. 나는 아직 생각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도울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빼. 매번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했어. 차라리 내가 먼저 떠나는 게 낫겠다고. 요양원이든 어디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너희한테 짐이 되기 전에, 혼자 떠나기 전에 정리하려고 했어. 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그냥 쓸모 있고 싶었어. 아직은. 정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다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내는 입을 가렸습니다. 정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엔 봉투들만 남았습니다. 펼쳐진 서류들, 나눠진 이름들, 그리고 그 수첩, 짐이 되기 전에, 혼자 떠나기 전에. 이 가족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정호는 일어나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민수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아버지를 뺐어. 의도는 좋았는데. 민수가 봉투를 만졌습니다.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무시였구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파트 보러 갈 때 아버지한테 말도 안 했잖아. 당연히 엄마만 모시면 되는 줄 알았어. 아내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여보가 불편할까 봐 조심했는데 그게 오히려.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정호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들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6시쯤 민수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정호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말씀, 밤새 생각했어요.
정호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봐야 했는데 저는 그냥 정해버렸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버지를 빼놓고 결정했어요. 죄송해요. 정호는 민수를 봤습니다. 앞으로 물어볼게요. 아버지한테. 먼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호는 평소처럼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호의 자리가 달랐습니다. 끝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몇 시에 병원 가요? 2시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갈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저도 검진 받아야 해서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실 도배는 어떤 걸로 할까요? 정호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아이보리색으로 할까요? 아니면 다른 게 좋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보리가 좋겠어. 밝고 좋아요. 그걸로 하죠. 업체 다시 알아볼게요. 아버지가 직접 보시고 정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민수를 봤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가 정하셔야죠. 아버지 집인데. 민수가 웃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같이 나가실래요? 어디? 새 아파트요. 같이 보러 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했잖아. 그래도 아버지 의견 듣고 싶어요.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가구는 어떤 걸로 할지. 수진이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요. 정호는 수진을 봤습니다. 그래, 가자. 다음 날 오후, 정호와 수진은 새 아파트에 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섰습니다. 어때요, 아버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네. 그저 거실이 넓어서 소파를 크게 놓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게 좋으세요? 고자 소파가 좋겠어. 가족이 많이 앉을 수 있게. 정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걸로 할게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잘 드네. 네, 그래서 이 집으로 정했어요. 수진이 정호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자주 놀러 오세요. 아버지, 방도 만들게요. 정호는 수진을 봤습니다. 내 방. 네, 아버지가 편하게 쉬실 수 있게. 수진이 정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정호는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숙제 다 끝났어요. 그래, 뭐 했는데? 가족 인터뷰요. 할아버지, 얘기 많이 썼어요. 손주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정호는 공책을 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회사에서 일했다. 힘들 때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호는 글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잘 썼네. 정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손주가 웃었습니다. 밤, 정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봉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봉투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쓰레기통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씩 찢었습니다. 민수, 수진, 아내, 손주, 천천히 찢었습니다. 메모장도 꺼냈습니다. 짐이 되기 전에, 혼자 떠나기 전에 그 페이지를 뜯었습니다. 구겨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가족 여행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 적었습니다. 수진이네 집들이 선물, 손주 생일 선물. 정호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차 드실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럴게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왜? 가족 여행 가려고요. 아버지가 가고 싶은데 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네. 좋아요. 바다로 가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곳으로. 수진이 웃었습니다. 정호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정호가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아버지의 자리는 다시 채워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한 일만 생기실 거예요. 앞으로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